오는 26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6일 선고를 예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 오늘이 결심 공판 전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고 결심 공판이 잡혀있는 26일 오전에 증인 신문도 다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6일 오전에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고 오후에 그 이후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신가요? 선고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을 2026년 1월 16일로 지정하셨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여 부동의할 기회조차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4번이나 발언권을 얻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나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선고 일정은 불의의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내란특검 측은 12.3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차례 변호인 사무실 연락을 해서 열람 등사를 안내하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공판 준비기일 1회기일 5일 전에야 열람 등사를 신청하셨는데 재판부는 초기엔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지만 특검이 증인을 철회하고 절차에 협조해 종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 뒤 기존에 밝힌 재판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단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그 첫 번째 판단이 약 한 달 뒤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처음부터 이 재판을 6개월 안에 한다. 자, 그러면 특검 측은 2달 안에 모든 입증을 1차적으로 끝내시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아까 대변인 피지와 관련한 얘기만 변호인이 했는데요. 특검에서는 체포 방해라고 이제 공소장에서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저희 쪽에서는 위법한 수색영장 집행의 저지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심의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뿐만이 아니라 이 계엄 선포의 이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결국 이것이 계엄과 전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필요한 이런 증거들을 좀 다시 한번 왜냐하면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증거조사에 임했습니다마는 이제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벌써 내란 피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만이 아니라 통상의 일반 형사 사건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먼저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물론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의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심리했던 거에 터잡아서 피고인에게 이제 유리한 뭐 여러 가지 정상이라든지 책임 문제를 포함해서 범죄의 송부에 관련된 것까지 제출을 하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는 것이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된 것이고요. 지금 그 특검 측의 그 말씀하시는 거를 보더라도 지금 그 내란 피고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거면 거기에 관한 증거를 뭘 이렇게 내겠으며,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강행 규정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면은 그거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 4일 정도씩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재판의 그 신속한 종료를 위해서 최소한 한 2개월 안에 자기들의 핵심 증인들을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다시 반대의 그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계속 대가지고 핵심 증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사실은 다 받고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130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철회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재판 기간 동안에 검찰이 제출한, 아무리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증거 조사를 마치고 그걸로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도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피고 사건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어제 군사법정에 증언을 하러 가보니까 군사법정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그 다른 피고 사건의 증언들이 있고, 또 군사법정의 피고인들이 제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얘기한 걸 보니까 특검이나 군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실제 군사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내란 피고 사건하고 다 연결이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심의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것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 판단에 대한 재량권과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내란 피고 사건의 그 판단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검찰 측의 입증이 다 끝났다고 하니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조사와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을 보면은요, 헌재 판결에 전제가 된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그 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없었다,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그것이 위증으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엄령 선포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건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역대 판례에 의하더라도 포고령의 위헌 위법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의 주요 근거로 했던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시간 제한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 준수 의무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징계 사건이라고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는
엄연히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뭐 특전사에 뭐 무슨 국회 봉쇄하는데 특전사가 그 92명이 들어가서 저 마당에서 저 민간인들한테 계속 폭행당하고요. 뭐 억압한 것 자체가 없는 데다가 계엄 해제로 철수를 하면서 즉각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떠난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회 마당에서 특전사들이 했던 거, 또 국회 안에 들어갔지만 저 소화전을 뿌리니까 계속 도망 다니고 한 거, 이런 걸 보면은 특전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는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것을, 그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소장에다가 잔뜩 저런 거를 써놓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고 탄핵하고 하는 거 없이 지금 이런 공소장을 전제로 해서 이 형사재판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통상적인 형사재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피고인에게도 그 증거를,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